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갑자기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좀 목소리가 잠겼는데요. 오늘 하루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내에 방송 진행하고 또 편집하고 업로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를 준비해 봤고요. 자, 때마침 월가의 대표적인 긍정론자인 론 바론이요, 엊그제 CNBC 뉴스에 출연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떠한 따뜻한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바론이 화요일날 얘기를 했다. 자, 내가 믿기로는 인플레이션은요, 항상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 자, 인플레이션은 경제 모델의 커다란 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에서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은요, 항상 존재해왔던 역사적인 트렌드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몇십 년의 역사를 보면요, 매 14년에서 15년마다 가격은 2배씩 올라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론 바론이 조언하는 것은 뭐냐면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트렌드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자,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의 모습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과거 몇십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시장에는 항상 좋지 않은 배드 뉴스들이 지배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던 것이 미국 증시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론 바론은요, 지금 현재의 시장을 그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던 1980년대 초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전에는요, $800에 불과했던 시장의 규모가 지금은 33,000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S&P 500이 기준이 아니라 다우존스가 기준이죠. 다우존스는 이제 미국의 각 산업체를 대표하는 30대 기업이 모여 있는 그런 지수를 얘기하고요. 40년 전에는 $80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3,000까지 무려 41배 급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1982년 바론 캐피탈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에요, 시장에 좋은 뉴스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89년이었는데요. 1989년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잖아요. 그때가 딱 한 해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던 해고요. 다른 해를 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다른 때는 항상 팬데믹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시장의 패닉을 몰 만한 굉장히 나쁜 뉴스들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다우 지수는 무려 41배 성장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론 바론이라는 대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우버에서 발표가 됐고요. 우버의 경우에는 어제 아침 7시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이 어닝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우버의 주가는 5.53%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됐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0.29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45센트나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논갭이 아니라 갭이잖아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6센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9센트나 흑자를 보여줬다. 굉장한 실적이 발표된 거고요.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8.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48.8%라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9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부킹입니다. 그로스 부킹이라는 것은 총 판매 대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됐냐.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그런데 총 거래 금액 역시도 19% 정도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총 거래 금액은 26% 성장했는데 매출이 5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자, 마진을 보시면요. 에비타 마진이 퍼센티지로 했을 때 총 거래 금액의 2.2%를 찍었는데요. 1년 전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2023년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총 거래 금액은 20%에서 24%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환율의 영향으로 3%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환율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분기에도요. 총 거래 금액이 17%에서 21%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분기와 마찬가지로요. 다음 분기에도 좋은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경영진에서 귀뜸을 해준 거죠. 자, 이번에 우버의 매출이 50% 가까이 급성장을 했잖아요. 자, 어떤 부분이 이러한 급성장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빌리티입니다. 자, 우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첫 번째는 라이드 헤일링, 즉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음식 배달 서비스죠.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작년 대비 무려 82%나 급등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서비스는 21%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모빌리티에서 이끌어가면서 우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YTD로 보시면 49%, 거의 50% 가까이 한 달 반 만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버의 주가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우버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디즈니가 발표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 디즈니 주가가 5.4%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실적이 있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9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0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도 보시면 23.51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7.7% 성장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30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호실적입니다. 자, 이렇게 양호했던 어닝 실적 말고도요. 사실 어제 디즈니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세 가지의 부가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뉴스는 뭐였냐면요. 유료 고객당 한 사람이 기여하는 월간 매출이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는 6.1이었는데 지난 분기 5.95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좋은 뉴스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분기부터 디즈니는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했거든요.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1인당 기여하는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호재고요. 자, 두 번째 호재는 조금 슬픈 일이지만 디즈니 역시도 사람을 많이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7,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비용 감소에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게 두 번째 뉴스고요.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드디어 배당을 다시 지급한다. 2023년 말까지는요. 다시 배당 지급을 개시할 것으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한 배당주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한번 보시죠. 디즈니의 페이지로 오셔서 디비던드 배당을 클릭하시면요. 그리고 배당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이 바로 디즈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2019년이죠. 그때 보시면 세미 애뉴얼이니까 1년에 두 번씩 배당을 지급했고요. 자, 반기당 0.88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1년 배당금이 1.76달러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2019년 정도의 배당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이고요. 나누기 지금 현재 주가가 111.78이잖아요. 111.78을 찍고요. 100을 곱하시면 배당률이 나오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의 배당률은요. 1.57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배당금이 줄어들면서 배당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한동안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디즈니가 다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빈후드인데요. 자,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요,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4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0.19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7센트가 모자랐고요.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380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15.16 밀리언을 미스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어닝 결과도 그렇고 매출도 미스를 보였다는 점이 첫 번째 안 좋은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가 있죠. 로빈후드가 매출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올라가는 거래에 바탕한 매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를 받아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은요, 시퀀셜리 지난 분기에 비해서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6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션 거래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은 변화가 없었고요. 가상화폐 혹은 주식 투자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은 24% 그리고 32% 각각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옵션 거래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지,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거래를 로빈후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있습니다. 매달 로빈후드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무려 80만 명이나 지난 분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발표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가까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도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28%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요, 어느덧 2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던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자, YTD로 무려 86%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추세인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3월 1일 날 굉장히 중요한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가 3주 정도 남기고 있다. 자, 3월 1일 날이요, 인베스터 데이 이벤트가 개최가 되거든요. 따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좋은 카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자이언트 기업인 테슬라는 프리뷰를 제공했다. 그 얘기는 이제 예고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프로덕션 라인의 어드밴스, 따라서 향상된 생산 공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도요, 차체를 딱 두 개만 주조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딱 하나의 차체를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 공정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캐탈리스트고요. 자, 두 번째는 롱텀 익스펜션 플랜. 자, 이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항상 주장했던 50% 연간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영진의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너레이션 3 플랫폼이잖아요. 제3세대 플랫폼. 이건 뭐냐면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이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너레이션 3를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겠다. 자, 그렇게 되면요, 차량의 가격 역시 절반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저렴한 전기차가 등장할런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과거를 살펴보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이런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항상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한 달 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보통 80%의 확률을 가지고 주가는 상승해 왔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90% 가까이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는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지난 1월달 실적, 중국 쪽에서의 판매 실적이 전달에 비해서 무려 36%나 감소했다. 굉장히 배드 뉴스가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 뉴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지난 12월에 비해서 36% 정도 중국 쪽에서의 판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요, 39% 오히려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수출된 물량이 39,000대나 됐거든요. 따라서 수출 물량을 다 합치면 66,000대를 지난 한 달 동안 판매하면서 결국은 작년 대비 10.37% 그리고 12월에 비해서도 18.3%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이번에 1월 동안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전기차의 수는 33만 2,000대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요, 26,843대를 판매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8.09%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월에는 6.55%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요, 부정적인 뉴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시간 관계상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페이 레이터라는 애플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Buy Now, Pay Later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난 2022년 6월 달에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8개월 동안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드디어 런칭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시범 운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퍼블릭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핀테크 쪽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내일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여유 있는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원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